네,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키워드와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런 키워드와 종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4개의 키워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신용거래 가능 종목을 좀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이후 3주 동안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200 편입 예정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급등을 하고 있죠. 약 7개의 종목인데요. 이들의 종목, 강세, 믿을 만한 건지 중장기 상승까지 예상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I 의료 관련주들의 흐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요즘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을 좀 알려주고 있죠. 지난 9월에 급등한 이후 좀 숨고르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북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나섭니다. 믿어봐도 되는 건지 의료 AI주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죠.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곤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을 그룹사 안에서도 세 종목 모두 동일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합병 리스크까지 사라졌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 투자해도 되는 건지 OX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코스닥에서 신용잔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명 저희 B2라고 하잖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단타 매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신용잔고가 0.9% 증가했는데 코스닥에서는 3.5%로 급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일섭 소장은 어떤 의견일까요? 한 줄 평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개인 매수세 유입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자금도 유입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B2하는 이 개인들의 타깃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그래도 관심 갖는 섹터나 종목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시가총액 상위주 아닐까요? 지금 근데 대형주죠? 신용융자가 뭐가 나쁜 게 아니라 신용융자랑 고객예탁금은 지수가 오르면은 올라가고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가거든요. 이게 그냥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문제가 그런 거죠. 이제 신용융자가 앞서가면은 주가에 조정이 있고 신용융자가 바닥이면 주가에 바닥이 나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고객예탁금이랑 신용융자 그래프랑 지수의 그래프는 영원한 동반자거든요. 선행 후행 관계만 있지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지금 신용융자 고객예탁금 지수의 그래프를 3개를 겹쳐 놓으면은 모양으로서는 거의 다 일치하죠. 그렇죠? 선행 후행만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신용융자가 지수의 그 움직임보다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지수가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보다 이제 이 신용률가 늦춰지면 다시 지수의 상승이 나오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고객예탁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수가 먼저겠죠. 지수가 상승을 하면 고객예탁금도 늘고 신용융자도 느는 것이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 신용융자도 줄고 고객예탁금도 줄겠죠.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빚내서 더 수익을 더 내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욕망이 이제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조정이 나오고 그 욕망이 다 식어서 빠져나가면 또 주가의 바닥에 올라가고 그러면 신용융자랑 고객예탁금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지수가 오르니까 또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가 바닥에서 오르려고 하고 있죠. 코스닥이라고 다를 바가 없고요. 지수랑 고객예탁금, 신용융자는 그냥 다 동행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달려 있다고 했죠. 지금 지수가 코스닥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오르려고 하니까 고객예탁금, 신용융자도 또 지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증시의 끄트머리를 조금씩 쫓아가는 흐름을 보이니 이제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당연히 신용융자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다 에코프로 그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뭐 개별적인 그 종목으로 쳐보면은 다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성희 고문의 한 줄 평은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그거부터 열어보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신규 상장 종목으로 단타 매매가 급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창원 코치도 신규 상장주는 아무래도 상장 첫날 이 상승폭이 굉장히 400%까지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힌트를 좀 들었었는데, 그러면 투자처가 그만큼 없어서 이쪽으로 몰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신규 상장주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투자처가 없는 거죠. 지금 시장 안에서. 네. 신용이 는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자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오를 시장이냐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수가 지금 코스닥 유가증권에서 2,500, 코스닥이 800을 넘어 이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갔는데, 왜냐면 미국 시장이나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많이 올라간 거 맞아요. 그리고 뭐 남미의 브라질 시장은 신고가를 치고 있고 일본 시장이 엄청 빠졌다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거랑 같이 똑같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이제 명목하에 같이 올라가기 수 있느냐라는 전 계속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겐 진짜 엄청난 뇌관이 하나 있잖아요. 담보시장, 주택담보시장이라는 네. 뇌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 털지 모르는데 순조롭게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못 노리는 이유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든.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라면 이건 엄청나게 이제 주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경제가 그렇게 풀리겠느냐, 반도체, 자동차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상태 여러 가지 상황이 시장에 반영됐을 때 이렇게까지 시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어차피 시장은 뭐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좀 이제 신용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신용 잔고가 아니고 순전히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좀 느슨해졌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규 종목들이 지금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코스닥 쪽이에요. 코스피 쪽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유가증권 안 나오고 거의 ETF 관련해서만 많이 나오고, 거의 코스닥 쪽에 나오고, 신용 잔고가 한 3,500억 정도 늘었다 그러죠. 공매도 이후에서 지금 잔고가 한 17조까지 늘어났는데, 코스피 유가증권의 한 1%가 좀 못 되는 수준, 그리고 코스닥에 3.5%가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들어가서 할 만한 종목, 제가 보기에는 신규 종목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종목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금액을 크게 쳐서 올라가지 않고 상당히 눌려놓고 지금 그 가격을 형성시켰단 말이니까 전에보다 상당히 싸 네.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신규 종목이 단타로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그런 쪽으로 좀 신규 확산된 거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나쁘진 않은데, 신용 자체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장이 좋아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나쁘게 해석할 것까지는 없다. 요 내용은 사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신용잔고 증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저희가 판단을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열어볼까요? 코스피 200 편입 예정 종목들 오늘 참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요. 세아베스틸, 덴티움, KG 모빌리티, 사마 알미늄 등의 종목들 총 7개인데요. 오늘 동반 상승에 대해서 신일섭 소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메디톡스의 분신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셨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딱 보고 네. 한 번에 제가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동안 메디톡스가 있었기 때문에 덴티움이 저평가를 받았는데 메디톡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경 광고에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계속 나오던데, 그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 훈장님 딸이잖아요. 아시죠? 그 네. 청학 홍 훈장님의 따님이세요. 근데 트로트를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소화하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는 계속 나가는데 이제 비상장 기업이 되어서 빨리 성장하려고 비상장 기업 된 거죠. 상장하면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거든요. 공시 다 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솔직히. 네. 주주들이 참견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덴티움이 뒤집어 쓴 거죠. 근데 덴티움은 그걸 뒤집어 쓴 대신에 오세 임플란트가 상장했을 때 그 상장업체로서의 이득도 누리는 거죠.
물론 그게 상장을 했을 때 그 귀찮음도 있지만 덴티움이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 가격 조정도 완전히 다 맞춰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15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더라도 지금 코스닥 150인가요? 코스피 200인가요? 지금 편입이 되더라도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일단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이격 조정을 마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신규 매수 타이밍이죠. 그래서 15만 원 이상, 18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덴티움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와, 이 7개의 종목 가운데서도 덴티움에 대한 어떤 가격 전략까지 보너스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성익 고문님의 한 줄 평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코스피 200 편입 예정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의견일까요? 장기 소외된 편입 종목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저희가 시장을 통해서 봤는데 그럼 뭐 중장기적으로도 볼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 15일에 이제 편입이 돼요. 네. 코스피는 이제 200 종목, 코스닥은 150 종목인데 코스닥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7개 종목이 편출입되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 17개 종목이 편출되는 걸로 지금 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편출될 때부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지금 편출입이 되고 있어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펀드나 ETF 관련해 가지고 트래킹 에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그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올라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중에 보면은 좀 안 올라간 종목이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그 실적에 비해서 안 올라간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게 시장이 좋다면은 분명히 이런 종목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동안 편입이 안 됐던 종목이 새로 편입됐는데 회사가 실적이 좋았다. 네. 그동안 눈여겨 안 봤다 이런 종목 올라가야죠.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시각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그런 시각은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그런 쪽에서 몇 개 종목들이 이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미 뭐 지금 뭐 세아나 HD 일렉트릭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KG 모빌리티나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 가는데 그렇게 뭐 강한 움직임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0개에서 17개가 이제 빠지고 들어가는데 이런 쪽에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AI 관련주, 뭐 셀바스나 의료 AI, 루닛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좀 덜 올라간 종목인데 편입되는 종목은 좀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된다라는 것 자체가 증시 안에서는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공매도 금지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 종목 가운데 좀 소외됐던 그런 종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가지고 전략 세워보죠. 저희가 준비한 섹터는 의료 AI주입니다. OX카드로 두 분의 의견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현 구간에서 지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 북미 지역이 세계 최대 헬스케어 시장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략에 공들일 만한 건가요? 오히려 당연히 북미가 가장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북미 지역을 원하죠. 네. 제약바이오든 음식료든 왜냐하면 미국 시장 빼고는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제약바이오보다는 차라리 의료기기가 안정적일 수가 있죠. 의료기기는 어쨌든 계속 실적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지금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신약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기술 수출을 해놓고 마일스톤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팔면은 일단 돈이 되는 거잖아요. 로봇팔을 팔던 AI를 팔던. 그리고 지금 공백기가 생겼죠. 지금 2차 전지가 죽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로봇이 살아나겠죠. 지금 로봇주들 다 공략하셔야죠. 지금.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쪽은 의료 AI 쪽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로봇이죠. 제 AI도 사실 로봇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두뇌의 로봇이고 의사분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의사분들 물론 엄청 똑똑한 거 알지만
상위 1%에 들어도 붙을까 말까 하잖아요, 의대에. 근데 그 실수 학교에 나오죠. 멀쩡한데 잘라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그래서 지금 루니, 뷰노, 딥노이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로봇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날아가고 있죠. 신고가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날아가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로메카 같은 2위, 4위에 있는 애들이 또 쫓아가겠죠. 지금 네. 잠잠하지만.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SPG랑 SBB테크 감속기 만드는 업체 따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확산되면 로보티즈나 T 로보틱스 같은 거 가겠죠. 빨리빨리 순환매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루니, 뷰노, 딥노이드니까 루니, 뷰노, 딥노이드가 지금 뭐 루니 같은 경우에는 문서 캔샷에서 참여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있죠. 화이자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근데 얘는 제약 바이오가 아니잖아요. 의료기기 업체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속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루니, 뷰노, 딥노이드 정도로 압축을 좀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AI에서는 루니, 뷰노, 딥노이드고 그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로봇도 지금 가기 때문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를 두산 로보틱스 후속으로 노리셔야죠, 지금. 감속기에서는 SPG, SBTech 노리고 네. 빨리빨리 지금 수익을 취하셔야죠. 지금 뭐 물방 고기반인 시작입니다. 오, 좋습니다. 그만큼 AI 의료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인성익 고문님도 매수 괜찮겠다라고 보셨잖아요. 역시나 좀 관련 종목을 압축해 주신다면요. 종목을 압축하면 뭐 요즘 종목이 확산이 안 되고 네. 이제 가는 종목은 가니까 시장이 어떤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의료 AI라고 말은 했지만은 이게 전부 다 이제 AI 관련이라고 봐야 돼요. 좀 전에 신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로봇 관련,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3단계 올려서 자율주행 관련, 여러 뭐 지금 나오는 의료 원격. 이런 게 다 이제 AI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의료 AI는 국내보다는 국외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최근에 또 군병원 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우크라이나 쪽의 군병원에 솔루션을 많이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봐야 되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반도체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AI의 의료 섹터 긍정적인 오해 의견. 그럼 마지막 종목은 어떨까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삼형제 하락하는데 셀트리온이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어요. 과연 이 기대감을 앞으로도 쭉 몰고 갈 수 있을지 팻말로 한번 알아볼까요? 산다 안 산다. 두 분 의견은요?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먼저 신 소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3사 중에서 투자 관점에서 가장 수익을 좀 안겨줄 법한 그런 종목을 고른다면요. 근데 셀트리온이 합병되기 때문에 두 종목으로 좁혀지는 것이고 네. 셀트리온 제약이냐 셀트리온이냐만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셀트리온의 뭐 모멘텀이 좀 더 있죠.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을 선택하시면 되고 셀트리온은 10년 만의 저점이에요. 10년 만의 최저점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모든 걸 쏟아부으셔야죠. 16만 원에서. 네. 16만 원 사셔서 25만 원을 가면은 주당 11만 원 이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의 투자 매력 높은 상황에서 10년 만에 저점 자리까지 좋다. 인성익 고모님은 어떤 포인트 갖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합병이 되면은 합병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네. 이 합병 얘기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3년 전부터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분식 문제가 2021년 분식 문제가 불거졌다고 쑥 들어갔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분식 아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얘기가 됐는데 셀트리온은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합병을 해서 그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키고, 근데 거래 구조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뭐 경영 효율성,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 그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하고 하면은 지금 합병하면서 그 자사주 매입 같은 거 2천억 정도를 지금 이미 집행했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면은 뭐 다음 달 말까지 뭐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내년부터는 뭐 오픈 신주 상장하겠다 이게 나오고 있는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수종 봤는데 오른 폭이 그렇게 크지는 바닥에서 치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셀트리온에 대한 내년 기대감 여러 가지 마일스톤 관련 수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또 엄청 높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 회사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는데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 회사의 승산은 있다. 그리고 좀 제약하고 이제 셀트리온 얘기하는데 제약의 대주주가 셀트리온 55%를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쪽을 보는 게 본주 쪽을 보는 게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일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종목들까지 점검해 드렸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